3명의 사상자를 내고 건물 수십 개를 쑥대밭으로 만든 서산 가스 폭발 사고가 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피해 복구는 얼마나 됐는지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정부가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는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올해 당장 시행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충남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살펴봅니다. 당진 대덕동의 한 도로에서 길을 걷던 80대 여성이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입건해 과속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지난해 10월 서산에서 일어난 가스 폭발 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칠 정도로 큰 사고였는데요. 당시 이곳에 밀집한 상점들도 쑥대밭이 됐는데요. 사고 발생 3개월이 지난 현재 현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미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큰 폭발이 일어나면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금세 연기가 골목 안을 뒤덮습니다. 서산 읍내동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난 건 지난해 10월. 당시 사고로 음식점 등 상가 30여 곳이 부서졌고 인근 건물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고 발생 약 석 달 만에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폭격을 맞은 데 처참했던 골목은 어느 정도 제 모습을 찾았습니다. 건물 한 곳을 제외하곤 모두 복구된 모습입니다. 불경기 속 하루라도 빨리 장사를 재개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해 상인들이 스스로 돈을 들여 신속한 복구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보험료는 하나도 안 나왔고 뭐 장사도 한동안 유리가 다 깨져 있으니까 장사도 못했고. 사고 낸 놈 보고 다 내놓으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사고 낸 놈은 아무것도 없어. 기대했던 보험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상인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재난배상 책임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은 데다 사고 원인도 방화로 추정돼 보험금 지급도 거절당한 겁니다. 그나마 서산시가 창문 교체비와 영업을 하지 못한 기간 등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원하긴 했지만 수리 비용이 워낙 많이 들다 보니 상인들의 부담을 덜긴 역부족이었습니다. 며칠만 쉬어도 생계가 막막한데 수리비까지 부담해야 했던 상인들. 예상치 못한 사고에 피해 상인들은 누구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상인들은 사고 이후 침체됐던 상권이 하루빨리 회복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정부가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전기요금 인하가 기대되는 충남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인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한보무 기자, 차등 전기요금제 정부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발표했는데요.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근거가 담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겁니다. 특별법은 지난해 5월 국회 문턱을 넘었는데요. 관련 용역이 시작되면서 당장 올해 제도 도입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차등 전기요금제가 시행되면 전기를 많이 쓰는 지역은 전기요금이 오르고 발전소가 집중된 지역은 전기요금이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별법엔 전기 판매 사업자가 송전과 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전력 사용이 많은 수도권과 사용량이 적은 지방이 같은 전기요금제를 적용받고 있는데요. 차등 전기요금제가 도입되면 이런 지역별 전력 수급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충남 지역 전기요금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됩니까? 차등 전기요금제는 충남의 수건 중 하나로 꼽힙니다. 지역에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컸는데요. 충남도 역시 이를 현안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남은 전력 생산량은 많고 사용량은 적은 지역입니다.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이 충남에 위치해 발전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데요.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전력 자급률은 214%로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반면 대전과 광주, 서울, 충북은 전력 자급률이 10%에도 못 미쳤습니다. 전력 자급률이 낮을수록 다른 지역에서 받는 전력량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하면 충남의 경우 환경오염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겪으면서 별다른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충남도는 특별법이 시행되면 전기요금 인하 효과를 누리면서 기업 유치 등 지역균형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지금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당진에서 길을 건너던 80대가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16일 오전 8시 반쯤 당진시 대덕동에 있는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달리던 승용차가 80대 여성을 덮쳤습니다.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입건해 속도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올해 설에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고속철도 역귀성 승차권을 할인합니다. 정부는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2월 9일 오전 0시부터 12일 자정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한 경우 적용됩니다. 또한 설 연휴 기간 KTX와 SRT를 타고 역귀성하는 경우 최대 30% 할인하며 가족 동반석도 요금을 할인해 줍니다. 정부는 버스와 열차 증편 운행, 갓길 차로 임시 운행, 임시 화장실 설치, 차량 무상 점검 등 특별 교통 대책을 통해 교통량 분산과 편의를 높일 계획입니다. 24시간 의료 대응 체계도 마련했습니다. 권역별 질병 대응센터와 시군구 합동 전담 대응팀, 시도 전담 대응팀 등을 상시 운영하고 한랭질환 감시 체계를 가동합니다. 설 연휴 기간 문을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를 응급의료 포털, 복지부 홈페이지, 129 보건복지 상담센터,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등을 통해 제공합니다. 또한 설 연휴 기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돼 기존 대면 진료 경험이 없는 환자도 의학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문화재청이 서산 문수사 극락보전을 국가지정 문화유산인 보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서산 문수사는 내부 중앙에 불상을 모시는 불단인 수미단을 두고 뒤쪽에 벽을 조성한 조선 중기 이전의 구성 양식을 갖추는 등 17세기 중건 당시 형식을 잘 간직하고 있어 건축학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기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서산 문수사 극락보전을 보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태안군이 청년 농업인들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에 나섭니다. 태안군은 올해 청년 후계농들을 대상으로 자금과 교육, 컨설팅을 종합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상자에게는 최장 3년 동안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 정착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자는 18세 이상, 40세 미만 중 독립경영 예정자 또는 독립경영 3년 이하로 태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농립사업정보 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예산군이 청년 전입 근로자에게 정착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월 2일 이후 전입 신고를 하고 예산 지역에 공장을 등록한 중소 중견기업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입니다. 군은 이들에게 2년 동안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가족 동반 전입 시 가구당 월 30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신청은 군 일자리팀에서 17일부터 받습니다. 충남도의회가 소규모 병설유치원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 작은학교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개정 조례안에는 작은학교 내 병설유치원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소규모 유치원 교육 여건과 교육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트로트 가수 박민수 씨가 충남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박 씨는 불타는 트롯맨과 장미꽃 필 무렵 등 여러 트로트 프로그램에 출연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고향인 서천군의 고향사랑 기부에 나선 바 있습니다. 현재 충남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대사로는 배우 강부자 씨와 코미디언 남희석 씨, 배우 정준호 씨 등 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재구 예산군수가 오늘 22일부터 일주일 동안 12개 읍면 연두 방문에 나섭니다. 이번 방문은 민선 8기 3년차를 맞아 군정 운영 방향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추진됩니다. 이를 위해 별도의 초청 대상자를 지정하지 않고 희망하는 주민은 누구나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민원이나 건의사항은 현장 확인을 거쳐 신속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서산시 보건소가 치매 예방과 악화 방지를 위한 치매 안심센터 프로그램을 17일부터 운영합니다. 이번에 마련된 프로그램은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 치매 예방교실, 인지 저하자 대상 인지 강화 교실, 경증 치매 환자 대상 쉼터 프로그램 등입니다. 각 프로그램은 대상자 인지 능력에 따라 맞춤형으로 구성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서산시 치매 안심센터로 할 수 있습니다. 홍성군이 관광 안내소를 새롭게 정비해 관광객들에게 각종 정보와 편의를 제공해 나섭니다. 홍주문화관광재단은 홍성역과 남당항 주차장에 위치한 관광 안내소에 안내요원을 배치하고 관광책자와 상비약 등을 비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안내소에서는 시티투어와 관광택시, 문화관광 해설사 예약 안내도 돕고 있습니다. 안내소는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상시 운영 중입니다. 태안군이 올해부터 들깨로 인한 농가 가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들깨 전문 포획단을 운영합니다. 군민 5명으로 구성된 포획단은 들깨 출몰지를 사전에 확인한 후 들깨를 포획해 태안군 유기동물 보호소로 옮길 예정입니다. 태안군에서는 들깨로 인한 농가 가축 피해 신고가 연평균 20건 발생하고 있고 지난해 닭 100여 마리가 피해를 보았습니다. 서산시가 국가유공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추진합니다. 감면 대상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지적측량 제1회자 등으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3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감면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지원 대상자 확인증 등을 지참해 서산시청을 방문하면 됩니다. 서산시는 지난해 약 340건의 감면 신청을 받아 약 9,500만 원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태안군이 이동약자를 대상으로 여권 무료 배달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태안군은 장애인과 임산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발급된 여권을 무료로 배달해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권 발급이 완료되면 공무원이 직접 대상자의 신분증 확인 등을 거쳐 여권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서비스를 원하는 국민은 여권 신청 시 배달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서산시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서산시는 주차장 유지 보수와 옥상 방수, 도색 등 공용 부분 시설 개선과 상수도 검침비와 관리사무소 직원 교육비 등 관리비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신청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서산시에 하면 되고 대상지는 현장 조사 등을 거쳐 3월 중 선정됩니다. 충남교육청이 드론 산업체와 드론 분야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업무 협약에 따라 충남교육청은 드론 산업체 5곳과 함께 학생 현장 실습과 교원 연수, 교육과정 개발 등을 할 계획입니다. 충남교육청은 이번 협약으로 학생들의 드론 분야 취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예산군이 목욕탕 11곳을 점검했습니다.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지난 2일부터 일주일 동안 목욕탕의 위생과 전기, 가스 등을 점검했습니다. 군은 최근 목욕탕에서 잇따라 화재 사고 등이 발생했다며 사고를 예방하고자 점검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산군은 앞으로 업소 자율점검표 등을 활용해 정기적으로 시설물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